이제 우리는 오 가운데에서 상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오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시작과 그 다음에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죠? 바로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에서 고통이 시작되고, 오온이 그 안팎의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 해탈, 구원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탈을 해요? 오온이 무아인 것을 보아서 해탈을 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온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온 중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이제 이 상인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 원어로는 산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냐. 이 산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3 플러스 냐. 자, 그래서 냐, 투노. 그래서 알다, 그럼 알미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together, 함께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perception, 인식이라고, 인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perception인데, 이 퍼셉션을, 철학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recognition이라고 해요. 자, cognition은 지각이에요. 지각인데 다시 지각하는 거야. 자, 다시 무엇과 함께 지각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과 함께 지각을 할까요? 향산 스님, 무엇과 함께 재지각을 할까요? 내가 5가지 감각기관으로 표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향산 스님의 표상을 받았어. 이때는 내가 향산 스님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거기에 이미지, 표상만 있어요. 이 표상을 나의 기억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표상을 나의 그 라이브러리, 도서관에다가 딱 던져주면은 A, B, C, D, E, F, G 해가지고 또로로 찾아와서 이제 이러한 삼스타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쭉 향까지 왔어요. 향인, 향걸, 향산 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찝는 거예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게 더 맞다 했을 때 향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셉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5가지 감각 기관에서 어떤 대상의 그 표상을 받은 것을, 그거를 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창구에 가서 물어와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인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인식의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의 기억 속에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입력된 정보가 가짜일 수도 있을까요? 가짜, 미리 입력된 정보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력된 정보가 바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인식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인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해요. 이제 부처님은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 금강경에서도 산냐, 그런 산냐를 내지 말아라. 그런 산냐를 내지 말아라. 32장에서 모두 다 중생들은 산냐에 있고 그 산냐를 버려라가 금강경의 전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초기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산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보면 부처님은 이 일반 중생들의 인식은 전부 다 corrupt, 오염됐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범부들의 인식이 다 전부 다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그렇게 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어디에서 잘못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 위팔라사수타 전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전도경에서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견해는 네 가지의 그런 뒤집혀진 잘못된 오염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 네 가지가 뭐죠?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무아인 것을 자아로,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 뒤집혀진 생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들은 네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다. 도관 스님은 요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스님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무아를 자아로,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요 두 가지는 쉽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안 돼. 거기에서 어떤 정보가 무아를 자아로 여긴다는 거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보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그거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처님이 아닌 사람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이제 그런데 아니 이해까지만 되어도 좋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와 같으냐면 초지보살과 육지보살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초지보살은 공을 보는데 산매 속에서만 공은 느껴져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공이 안 느껴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해가지고. 그런데 언제 이 생활 속에서도 공이 완전히 느껴지겠어요? 육지보살이 되어야. 다시 말해서 수다원은 무와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삼매 속에서 그렇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탐심과 진심이 안 생길까요?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과 일체에 적용이 되는 데는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삼매 속에서라도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된 거예요. 삼매 속에서. 근데 사유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 사유를 통해서 이해한 것은 사해고 직접 보는 것은 그건 뭐가 돼요? 수해. 그래서 수해를 통해서 삼매 속에서 보았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사해와 수해의 차이를 모른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사해가 아니고 수해 속에서 이해했다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2박 3일 저번 주에 수행을 했었는데 이 2박 3일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신수심법이 나의 몸과 느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 부정무화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쳐다봐서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사띠의 수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을 계속 쫓아가서 바라보면 그 몸과 마음의 그 성질을 보아서 알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보아서 아는 거하고 내가 경전을 읽고 생각해서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도관스님. 왜 근데 금방 안 나와요? 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본 것과 그 다음에 경전의 말씀과 의 차이점은 내가 그 설명을 그걸 뭐라고 했죠? 저 CCTV를 보는 것과 같다. 나의 친구가 나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험담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다니면서 내 욕을 한대. 나는 죽어도 믿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럴 때 CCTV를 딱 틀어놓고 그걸 녹화했다가 나중에 쳐다보면 진짜로 그 말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남이 말하는 거하고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내가 수혜를 통해서 직접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아서 얻은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얻은 지혜하고는 거기에는 격과 차이가 있다. 그건 결국 내 살림살이가 아니고 남의 살림살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념초의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것은 사전도에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마두 빈디까 수다. 마두라고 하는 것은 꿀, 빈다, 덩어리, 꿀 덩어리의 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이 꿀 덩어리의 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서
우리는 인식의 그 흐름을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인식의 설명을. 자, 장단 스님 한글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과 흉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랫마리가 일어납니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입니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낀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사량 분별하고 사량 분별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눈으로 알아지는 행색들에 대해 사량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범위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이게 어디까지 이해가 가요? 한 선생님. 좀 읽어본 것이. 한글로. 이거요? 음. 통일적 보는 감각에서 의교심 초월해서 거기서 순간 영성돼서 그 12연기로 보면 애취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스님은 이해가 가요? 도관 스님은? 네. 도관 스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눈이 대상을 보았을 때 그때 뭐가 발생해요? 그 스님이 알고 있는 용어는 뭐예요? 안식 아닐까요? 안식, 이식,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형색을 봐서 뭐가 발생해요? 아니, 안식이 발생한다. 자, 요거를 한번 짝꿍쩌 아부소 눈과 빠띠자 아부소 하면은 이제 버시어 혹은 승납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아부소라고 하고 승납이 높은 사람은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반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버시어 짝구 눈을 빠띠자 연으로 루페 저 눈과 형상을 연으로 해서 우빠자띠 일어난다. 짝후 빈야남 눈의 의식이 발생한다. 띵남 상가티 빠서 그래서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눈과 그 다음에 색과 안식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을 촉이라고 한다. 이제 눈과 그 다음에 색은 있는데 안식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떨 때 안식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대상이 특징이 안 되죠.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이 눈은 광덕 스님을 향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눈이 앞에를 쳐다보고 있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그쪽에 가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향해 있는 것과 눈과 형상이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뭐가 발생한다고요? 안식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종 어록에서 마음이 없으면 마치 죽은 시체와도 같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빠써 빠짜야 베다나. 빠써가 뭐죠? 접촉, 촉을 빠짜여 인연하여서 베다나 느낌이 양
베데띠 땅 산자나띠 무엇이든지 느끼면 상자나띠 그것에 대해서 알미 생긴다. 지식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향선 스님 이해가 가요? 도관 스님 예. 여기까지는 부딪히면 촉하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알미 그 느낌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죠. 양산자나띠 무엇이든지 아는 대상에 대한 알매 땅 빗닦아띠 거기에 분별이 발생한다. 사유가 발생한다. 자, 밑닦개띠인데 이 따르까 위 플러스 따르까예요. 위 플러스 따르까. 자, 따르까가 무슨 뜻이죠? 따르까가 논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따르까. 논리는 뭐가 필요해죠? 생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빗닦아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나에게 알미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 빗닦겠디 무엇이든지 이 분별, 이 생각이 있는 곳에 이 생각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빤째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뿌라 플러스 반자 어근이 이렇게 돼요. 반자가 뭐죠? 반자가 뭐예요? 광덕수님 생각이 안 나? 저번에는 알았는데 5, 5 반짝한다 그러면 오온이 되는 거죠. 반짜와띠 5개의 계곡 반짜 하면은 무조건 오온이에요. 반짜 앙굴리 그럼 뭐예요? 앙굴리가 손가락이니까 5개의 손가락. 자, 그래서 반짠. 뿌라는 앞으로 나가다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은 5가지로 뻗쳐나간다. 자, 5가지로 뻗쳐나간다. 이게 의역을 하면은 서한스님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하나를 생각하고 5가지로 뻗쳐나간다. 이게 의역하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게 5가지 감각의 느낌을 그거는 아니고. 네. 여기서 말하는 5가지는 5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산되어서 이 생각이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가 저렇게도 생각을 했다가 마치 이제 16살에서 14살의 소녀가 사람들을 잘 안 만나다가 남고생이 있는 데로 무슨 뭐 행사가 있어서 갔어.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한눈에 딱 봤는데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자기 일생의 이상형을 딱 만난 거야. 자, 그럴 때 짝꿍쩌로 오빠자띠 짝꿍이냐나 안식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것을 촉이라고 해. 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은 어디에서 발생할 거야? 빠싸 촉을 연호로 해서 느낌이 생겼어. 여기서 무슨 느낌이 생겼을까요? 수카베다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미의 관점을 이 대상이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수카베다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느낌이 생기고
양외대띠, 이 즐거운 느낌이 생긴 것은 땅상자나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그 생각, 표상, 인식이 딱 내 마음에 알무로 들어왔어요. 알무로 들어올 때는 이름과 함께 들어오죠. 그래서 이름을 도념이라고 해봐. 그래서 도념이라는 이름이 생겼어.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서 뭐를 하겠어요? 이 여학생은 도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땅 비딱가띠 이제 생각을 해. 이 생각을 한 갈래로만 갈까요? 여러 갈래로 갈까요? 이 생각이 친구에다가 집중도가 있건 없건 간에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까? 그렇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첫 번째 뭐를 생각할까?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 두 번째 공부는 잘할까 못할까? 세 번째는 나를 처음 봤을 때 나처럼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네 번째, 이 사람은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어머님이 계시다면 어머님은 자상할까 까다로울까? 만약에 내가 결혼한 다음에 이 어머님하고 내가 잘 맞을까 안 맞을까? 자, 이런 여러 가지의 확산된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뿌라빤자라고 그래. 5개로 이렇게. 광덕 스님 그런 거 잘하지 않나? 어떤 한 가지 대상을 여러 가지로 막 그냥 둥글려서 생각하는 것을 많이 하잖아. 예전에 많이 했잖아. 선방에서도 그걸 많이 했잖아. 에이, 내가 봤을 때는 선방에서도 했어. 누군가하고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딱 들어와 가지고 선방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도 쪼개보고 저렇게도 쪼개보고 집중력이 스님이 강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뿌라빤자라고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라빤자를 용수보살의 중론에서는 실론이라고 번역돼요. 실론이라고 번역되는데 이제 빨리어에서는 분별망상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양 빠빤짜띠 이렇게 분별망상 혹은 실론을 한 것을 따또니다남 그것을 그 사량 분별한 것을 니다나 원인으로 해서 사람은 뿌리삼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은 빠빤짜 샀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사량 분별이고 거기에다가 샀냐 거기에다가 개념을 덧붙여 가지고 상카가 소라고동이야. 그래서 분별망상을 한 샀냐 개념이 소라고동처럼 단단해지게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향산 스님은 거기에 이제 대차이 강하게 들어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강해지는 그 예를 기억할 수 있어요? 도관 스님이 한번 예를 한번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가 떠오르지 않아. 이해는 되는데 예가 안 떠올라요?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정치를 잘 모르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가 지대방에서 한 3시간 동안 썰을 풀었어. 그러면서 전 정부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를 막 찬양하는 소리를 3시간 들었어. 이제 그것을 이제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여러 번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인 것 같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현 정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개념이 뭐처럼 돼? 소라고동처럼 굳어졌어. 그랬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가한다면 어떤 현상이 당기겠어요? 사람 대결. 싸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가볍게 여기다가 그러지 말아요. 우리 뭐 사이가 또 좋은데 우리 도반이잖아.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정치 가지고 저기 다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했는데 저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잘못됐고요. 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원래가 이래요. 그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다가 나중에 그래도 아니고 전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데 에이 참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냐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싸우죠. 그게 뭐냐면은 그 산야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상카 고동처럼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는 단계가 그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서 빠빤짜 여러 가지로 5가지로 생각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하다가 무엇을 산자나띠 안 것을 생각하다가 아는 것은 왜 생겼어요?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느꼈어요? 촉이 있어서. 촉은 왜 생겼어요?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에 마음이 거기에 간 거야. 마음이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촉이 생기고 촉이 생기니까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알미 생기고 알미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요? 그것을 쫙 확산을 하게 되고 분별망상을 하게 되고 그 분별망상이 결국은 나의 아상으로 굳어지게 되는 이제 이렇게 인간의 인식은 발달되어 나온다.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그렇죠. 이 이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더 많아요. 머리가 좋을수록 더 많아. 뭐가 많아요? 빠빤짜 산야 상가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이제 고집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툴 때는 누가 와서 못 말린다고 하죠. 자기의 견해가 굉장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식이 발생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어디에서 이 인식의 과정 속에서 번뇌가 발생할까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인식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단계인데 무엇까지가 첫 번째 단계냐라고 하느냐면은 짝꿍짜부소빠쩌 루빼짜 우빠자띠 짝구빈냐나 띵난상가띠 빠써 빠써 빠짜야 배다나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느낌이 발생하는 데까지가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죠?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자 느낌이 발생해 감각기관과 대상이 부딪히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거기에 촉이 생기고 촉이 있어서 느낌이 발생한데 이것이 바로 1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1단계예요. 1단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느낌. 자,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느낀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사량 분별한다 라고 하는
이제 사량 분별, 여기가 바로 2단계가 되는데, 이 2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자아의식이 발생한다. 자, 우리는 이제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 중에서 밥맛 나는 아이스크림이 있고 레몬 맛 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지금이 겨울에 문턱에서 레몬 맛이 좋을까요? 밥 맛이 좋을까요? 밥 맛이 이 겨울의 문턱에서는 밥 맛이 좋고 이제 한여름에는 무슨 맛이 더 좋을까요? 레몬 맛이 좋아요. 자, 느낌을 발생했을 때 우리는 느낌의 주체가 있고 느낌의 객체가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는 맛에 대한 그 객관,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의 맛을 느끼는 내가 있다라고 그것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느낌에서부터 느낌을 느끼는 주체, 자아가 있다라는 자아의식이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칩스가 그렇죠. 느낌을 만약에 알아차리거나 느낌을 튕겨내지 않으면 느낌을 받으면 느낌을 느끼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을 느끼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도관스님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음. 여기에서 이제 착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나와 나의 것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나와 나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상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아의식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언제라겠죠? 느낌. 느낌을 알아차리게 되면 느끼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느낌을 느끼는 상태만 있다. The state of sensation. 느끼는 그 상태만 존재하고 느끼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수행법은 어디서 발달돼 있어요? 고행카의 수행이 이 그 느낌에서 자아로 가지 않게 하는데 그쪽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 인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무아인데 자아라고 착각하는 단계가 여기에서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수심법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않으면 인간의 인식은 느끼는 자, 생각하는 나라고 해서 느낌에서 자아가 발생하고 생각에서 자아가 발생하고 욕망의 자아가 발생해요. 그래서 수, 상, 행에서 자아의식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인식의 커럽션,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나요? 다
자아의식이 자연스럽게 침투가 되는데 알아차림 또한 자연스럽게 침투가 돼야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야 된다. 침투가 되지 않습니까? 느낌을 하면서 우리 자아를 들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왜 안 들어가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주변 사람들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노력을 해야,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데, 느낌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이 느끼는 주체와 자아를 상정하게 된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알아차림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느낀 것이 사량 분별까지 오게 되고, 이 사량 분별은 이거는 오온 가운데 뭐예요?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자아의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량 분별한 것을 원의로 해서 과거에 사량 분별한 것이 있으면 미래에 뭐 하고 싶어져요? 그것을 일으키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스크림을 과거에 맛있게 먹었어요? 하겐다임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면은, 그러면은 미래에 또 뭐를 하고 싶어져요? 현재에 뭐를 하고 싶어져요? 또 먹고 싶어지죠. 그걸 오온 가운데 뭐가 되죠? 행. 그래서 행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유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느낌과 생각을 미래에 계속 상속해서 저기 하고 싶어진다. 자, 지금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면서 훈풍이 돈다. 뭐가 생각나요? 배추전. 어떤 사람은 커피가 생각나지. 이제 그게 뭐냐면 과거에 느꼈던 것들이 뭐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미래로 그런 향유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와 상과 행에 자아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지고, 내가 느꼈던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자아의식이라고 한다. 그거를 미래에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욕구의 자아의식. 그래서 수상행에 대해서 자아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가요? 그래서 얘들이 모이면, 느낌들이 모이면 하나의 에고가 발생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누군가가 오랜만에 친구가 벗이 왔어. 이 벗이 뭐 하는 벗이에요? 주지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주지를 살았던 벗이 강원도반이 왔어. 아유, 스님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해서 갔는데, 칼국수집 이거 되게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는데, 본인은 맛있게 먹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는 게, 나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칼국수집,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실망스럽게 되죠. 실망스러우면 그 도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생겨요? 아, 저 도반 잘못 살았네. 도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까지 가게 돼요. 그 부정적인 인식까지.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느낌. 그 느낌이 이렇게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로 마다하지 않죠?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고. 자, 이러면서
이런 그 바탕이 전부 다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과 욕망에 대한 자아의식이 이와 같은 단계 속에서 3단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1단계는 번뇌가 없는 상태, 느낌이 왔을 때, 그러나 그 느낀 것을 알고 다시 산자나띠, 느낀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무엇을 먹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네. 다음에 또 먹고 싶은데 우리는 시골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그거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먹는 데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산자나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세기경이라고 하는 디가니카야 마지막 편에 세기경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중생들이 욕망에 빠지는 원인을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욕망에 빠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 보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번 본 것을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뭐라고 할까 대상에 대한 욕망이 확장되어져 간다 라고 세기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느낀 것을 자꾸 인식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는 다시 1단계로 통하는 거죠. 그렇죠. 느낌 거기에서 사량이 생각이 확산되는 것을 멈추는 단계를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생각을 하지 않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관드님. 생각을 않고 현대사회에서 그럼 부적응하지. 살 수가 없지. 라고 하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아니 수보리야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열에는 오한이 있나니라. 그러니까 샀냐? 이 분별망상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열에는 오한으로 알게 된다. 오한이 첫 번째는 육안이고 눈 뜨고 봐서 알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천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천안이 있고 세 번째로는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이 있고 불안이 있어서 이 5가지의 눈으로 사량 분별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량 분별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량은 무엇을 사량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을. 내가 본 대상은 무상한 대상이고 개념은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개념은 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사람은 개념을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 대상은 무상한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상은 무상하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해서 얼핏 봐서 미인으로 보인 건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 미인이 없어요. 근데 얼핏 본 그 미라고 순간적으로 잘못 착각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그 오해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핏 보지 말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찌그러지고 저녁에 잠자려고 할 때 눈이 침침해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더러워지고 찌그릴 때 이런 그 전체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하나의 장면을 그거를 실제하지 않는 개념으로 탁 찍어놓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사람의 마음은 커지다가 언제 이 커진 마음이 깨지죠? 결혼하고 나서. 가까이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례들 많이 있는 거 아시나요? 결혼하다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 때 이렇게 잘못 본 그 개념을 계속 유지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 이 개념들은 부분적인 것이라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착각과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분별망상 희론이 생겨나면 이것이 3단계로 이제 세 가지로 벌어지는데 애땅 마마 애땀 이것이 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가래가 발생하고 애소 이것이 아항 나 아스미 이다 라고 하는 아에 대한 생이 생겨나고 애소 이것이 나의 자이다 라고 하는 사견이 생겨난다. 자, 그래서 사견과 그래서 악견과 그 다음에 욕치.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욕치, 그 다음에 아치, 그 다음에 견치라고 하는 치착으로 발생하는데 이 치착이 네 가지가 있죠.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개금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 느낀 대상에 대해서 욕망의 취착과 나라고 하는 그런 취착심과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취착심 이런 것으로 개발해서 그래서 치연 뭐예요? 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치연유니까 취착이 있으면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요? 윤회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것이 처음에 5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경험할 때 이와 같은 의식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상이 건전한 상, 쿠살라 산야가 있고 그 다음에 불건전한 상, 아쿠살라 산야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휴식하고 나서 13분에 다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다 끊긴다고 메시지가 내렸어요. 누가 끊긴데요? 자동이네요, 경주에. 자, 이제 왜 이렇게 제가 경전을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담마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오온을 설명할 때 심소를 쉬운 2개로 놓고 그 중에 수와 상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씩 놓고 나머지 쉬운 개를 전부 다 행에다가 집어 넣거든요. 요거 스님 그 이해하시죠? 아, 잘 모르시나요? 스님은 몰라요? 아,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방금 스님이 한번 얘기 좀 내가 지금 찾을 동안 한번 얘기 좀 할까? 왜 뭘 아는데 왜 겸손을 심소가 심소를 쉬운 두 가지로 남방에서는 나누잖아. 심소가 쉬운 두 가지가 있다. 그 쉬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수와 상은 하나하나로 하고 나머지 50개는 전부 다 행으로 놓고 그게 이제 강목 스님이나 아비담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과 수를 아주 간략하게 축소해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들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축소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경전을 이렇게 많이 이용한 것은 경전에서는 상을 그렇게 축소해서 본 것이 아니라 상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행도 범위가 넓고 수도 범위가 그래서 수상행이 각각 이렇게 세 개의 큰 파트로 나눠져요.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행이 크고 나머지 수화상은 아주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 공부한 사람들이 꼭 나한테 내가 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계속 그러한 질문을 하거든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아비담마의 지식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걸고 넘어지는 사람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심소가 쉬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내가 얼른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건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상의 작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상에는 건전한 상과 불건전한 상,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선한 생각은 그거는 일으키면 도움이 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은 그것은 버려야만 되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선한 생각이냐 이 선한 생각, 마음 놓고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앙구따라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를 증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하죠? 앙구, 웃따라. 그래서 손가락을 앙가를 웃따라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증일. 그래서 증일이라. 그래서 하나는 둘이요, 둘이면은 명색, 셋이면은 불법승, 삼보, 넷이면은 사성제,
5이면은 5온, 6이면은 6근, 7이면은 칠각지, 8이면은 8정도, 9는 9. 그 다음에 10. 뭐 이런 식으로 이 손가락을 꼬가면서 하나하나씩 법을 외우고 설명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앙가 웃따라 증일 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이게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가르칠 정도 되려면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어린 사미들. 그래서 이 증일 아함은 어린 사미들 교육용 교재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안굿따라니까야 5권에 108-1에 기리마 안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안 한다 스님한테 10가지의 건전한 생각이 있다. 이 건전한 생각을 통해서 아파 있는 환자에게 10가지 생각을 염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고통이 진정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광덕 스님이 10가지를 한번 읽어보 주세요. 부정이라는 인식, 무아라는 인식, 부정이라는 인식, 위험을 인식, 거림을 인식, 한국이 빗바라는 인식, 힘을 인식,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 모든 형성된 것들이 부상하다는 인식.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자, 무상이라는 이 생각, 무엇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온에 대해서. 색도 무상하고, 수도 무상하고, 상도 무상하고, 행도 무상하고, 식도 무상하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소프트한 빵, 이 빵은 색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배불리 먹으면 이 맛이 어떻게 돼요? 맛이 더 이상 맛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 배가 고플 때는 맛있다. 배가 부르면 맛이 없다. 이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느낌은 어떨까요? 배가 고플 때는 좋은 느낌, 배가 부를 때는 무덤덤한 느낌으로 변화해 가요. 나하고 그렇게 과거에 좋았던 사람도 이익이 서로 충돌될 때, 혹은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내가 그러다는 생각하고 상대방이 옳고 그런 생각하고 충돌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가장 큰 원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도 무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바라고 욕구하는 것도, 그것도 변하는 것이고, 대상이 변할 때 인식도 변하고, 그걸 아는 마음도 변하고, 이렇게 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 이런 것은 건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건전한 생각이다. 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무아라는 인식. 자, 무엇에 대해서 무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고 법에 대해 제법 제법 무아예요. 근데 여러분들, 법이 크게 6가지가 있어요. 뭐죠? 온, 처, 계, 근, 년, 재,
6가지가 있어요. 요거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신경에도 온척의 근현자가 세트로 나와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법수를 알아야 돼. 오는 뭐예요? 처는 12처, 개는 18개, 근은 22근, 연은 12연기, 재는 사성제.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처는 무엇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이다? 육근과 육경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관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은 18개로 관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휴미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생각을 안 밖으로 찾아봐도 거기에는 자아를 볼 수가 없었다. 오직 번드레브 임프레션, 이 묶음, 인상의 묶음들 외에는 나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은 눈으로 색을 보았을 때 안식이 발생하고, 귀로 소리를 들었을 때 이식,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무슨 식? 비식, 혀로 맛을 보았을 때 설식, 몸으로 대상을 느꼈을 때 신식, 마음으로 대상을 생각할 때 이 6가지의 의식 외에는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18개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아라는 인식은 18개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안과 경을 통해서 안식이 발생하고, 안과 경이 흩어지면 안식이 사라지고, 이와 소리를 통해서 이식이 발생하고, 이와 식이 만나지 않으면 이식이 없고, 이렇게 육식이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 외에 그 외에는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8개를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설일체부에 법계 분별관이라고 하는 오정신관 가운데 법계 분별관이 있어요. 그죠? 이 법계 분별관이 바로 이 18개를 관찰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부정이라는 인식. 뭐가 부정하다고요? 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몸이 어떻게 부정하죠?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몸을 32가지의 물질로 구성되어졌는데, 이 32가지의 그 물질이 전부 다 어쩌다고요? 전부 지수화풍 4대인데 지수화풍 4대가 부정하다라고 관찰하는 거 하나가 있고, 2번째로는 어떻게 부정관을 관찰하죠? 2번째로는 사람이 생명이 죽었을 때 6개월 안에 썩어져 나가는 10가지의 모양을 보면서 부정관을 하는 거. 이 2번째 부정관이에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부정관이죠? 죽으면 썩어지고. 아까 도관 스님이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일주일이 되면 그러면은 첫 번째 뭐가 발생할까요? 온몸이 부풀어 오르게 됐죠. 그리고 몸이 푸르댕댕하게 돼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절세미인이라도 왕소근이 와도 여기서는 미를 말할 수가 없죠. 2주일이 되면, 2주일에서 3주일이 되면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몸의 푸르댕댕한 곳에 뭐가 발생할까요?
고름이 나오고 그 고름을 먹으로 누가 발생하죠? 뭐가 생기죠? 구더기. 그래서 온몸이 하얀 것으로 덮여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쉴 새 없이 얼굴에서 눈으로 코로 구더기가 막 그냥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온몸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에는 구더기로 이제 가득 덮여 있는 게 이제 보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오죠? 까마귀하고 새들이 오잖아요. 까마귀와 새들이 와가지고 다 조사 먹어버리죠. 그래서 뼈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뼈가 이렇게 얼기설기 설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뼈가 어떻게 되죠? 다시 검정 색깔로 이제 변해지고, 그 다음에 검정 색깔로 변해진 뼈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그것을 묶어 있는 심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하죠. 자, 도관 스님, 예. 이 과정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모두 다 흙덩어리를 모아놓고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이라는 인식은, 생각은 무엇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몸에 대해서. 몸은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위험을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위험이죠? 용들고 이, 응?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었죠? 지소화풍 4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지소화풍 4대는 무엇에 의존되어 있죠? 바깥의 지소화풍 4대에 의존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가을에서 겨울로 갈랄 때 지소화풍 4대가 어떻게 변하죠? 화가, 그 다음에 냉으로 변하고, 두 번째로 습도가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습도가 건조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몸이 추워지니까 사람이 뭐가 생기기 쉬워요? 감기. 습도가 적어지게 되면 감기가, 그렇게 해서 인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날씨가 계속해서 변화할 때 인간의 몸은 계속해서 위협에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위험을 감지한다? 지소화풍 4대가 지소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우주에서 뭐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발생해요? 내 몸은 또 거기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죠? 버림을 생각을 해야 된다. 무엇들을 버려야 돼요? 무엇들을 버려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좋고 싫음하면 너무 추상적이야. 응? 감각적 욕망과 마음속의 분노.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은 나를 타락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병들게 하잖아. 감각적 욕망은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래서 맛있는 것을 계속 찾아 먹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아주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가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의 오종육부를 다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아주 몸과 마음의 정서가 다 이제 흩어지게 되죠. 차분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된다고요? 감각적 욕망과 분노를 버려야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버리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은 바른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음, 바른 생각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는 탐욕이 사라지는 것을, 탐욕을 탐욕을 혐오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탐욕을 혐오하는 것이죠? 모든 형성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무상한 것이고, 재행, 두 번째, 자, 3법인 가운데서 1번이 뭐예요? 재행, 무상. 2번, 재행, 그건 3번이고, 2번. 자, 일체계고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재행계고예요. 사페 상카라 아니자, 사페 상카라 두카. 앞에 있는 주어가 똑같아요. 한문에서 일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오역이에요. 재행계고예요. 모든 만들어진 것들, 모든 형성된 것들은 그것은 괴로움이 된다. 왜 괴로움이라고 했죠? 인간의 마음은 한번 경험한 것을 영원히 끝까지 놓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물들은 반드시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물질들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충돌이 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한다?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행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제법 부와 참나라고 할 만한 것이 이 자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되겠어요?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탐욕을 염호하는 것, 이 탐욕을 염호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해서, 모든 유의법에 대해서 탐욕을 버림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뭐를 하는 거죠? 소멸에 대해서 인식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소멸에 대한 인식이죠? 모든 조건 지어진 모든 형성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잡는 것을 완전히 다 놓아버렸을 때 거기에 뭐가 발생하죠? 거기에서 바로 열반이 발생합니다. 내가 잡은 것을 놔버렸을 때 열반이. 인도의 무슬림 가정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슬림은 4명까지는 뭐를 둘 수 있어요? 부인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생긴 것이 잘생기고 돈이 많아서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5명이 있는데
아주 스토리가 길은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각각의 이유로 따로 떨어져서 살기를 원해. 첫째 부인은 둘째 부인이 하도 시샘을 해서 자기는 애들도 컸는데 애 키우는데 뒷바라지만 하고 싶다고 떨어져서 살기를 원해. 둘째 부인은 아주 아름다워서 들어왔는데 다섯째가 젊은 것이 와가지고 저기 하니까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둘째는 둘째대로 나가기를 원해. 셋째는 못생겨서 나가기를 원하고 넷째는 자식이 없어서 나가기를 원하고 다섯째는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정실로 대우해 준다고 해서 나가기를 원해. 그래서 이 다섯이 다 나가려고 할 때 이 다섯을 다 놓으면 해탈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섯을 다 잡으려고 할 때 법적 분정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오온이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순순히 내보내면 해탈인데 이 오온을 잡고서 안 놔주면은 거기서부터 수많은 그런 이제 고통들이 있어요. 자, 오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억이에요. 나의 과거의 기억을 전부 다 놔주고 나의 미래에 대한 길을 다 놔줘버리면 그게 다 해탈이에요. 그래서 해탈이 뭐 어렵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이 오온에 대해서 모든 그 집착을 모든 것을 버리고 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멸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자,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장가게 가봤나요? 도관스님 장가게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사진은 봤나요? 예, 사진이 어떻던가요? 멋지죠. 그냥 그냥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전 세계에 몇 군데가 돼요? 수만 개 되겠죠. 뭐 쿠바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에 있겠죠. 이제 그 멋진 곳을 다 다녀야 해탈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가봐도 그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다 무상한 것이다. 저것이 내가 배부르도록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아무리 아름다운 사찰에 있어도 한 번 갔을 때 아름다운 거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물이 많으면은 물 때문에 습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산이 많으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불편해서 괴로운 것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개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실체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온 세상에 기쁨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자유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왜 움직인다겠어요? 잠잘 때? 괴로운 불편해서. 숨을 왜 쉬죠? 숨을 안 쉬면 괴로워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맛있는 거 먹으려고 먹는다니까 참 다행이지만 원래는 밥을 왜 먹죠?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화장실을 우리가 왜 가죠? 유럽이 그렇게 나는 유럽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세상에 화장실 한번 찾아다니려면은 그렇게 고생이 없대. 그래서 화장실 소변을 자주 넣는 사람은 큰 일이래. 유럽 여행 갈 때. 유럽에 화장실이 없대. 그래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힐이 왜 생긴지 알아요? 네. 그 똥이 바닥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 신발이 안 밟히려고 하이힐이 생겼다. 그 유럽에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데 유럽은 왜 화장실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1950년대에 전쟁이 나가지고 옛날 건물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1970년대에 신식 건물을 수세식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유럽 건물은 다 몇 년 됐죠, 기본적으로? 2, 300년 됐어. 2, 300년 전에 지은 건물과 도로가 너무 단단하게 지어서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뭐하다는 것을 우리 인도도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마찬가지예요. 유럽 못지않게 화장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적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볼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상에서 이제 적당한 망토를 걸치고 이제 이를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저기가 있어요. 자, 참으면 되잖아요. 왜 못 참죠?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모든 행동이 전부 다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고통이 모면됐을 때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상태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고통의 해소인데. 그래서 이 잘못 인식을 하니까 뭐가 발생해요? 욕망이 발생하는 거야. 고통과 고통의 해소일 뿐인데.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해소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대해 삼계에 대해서 욕망이 발생해요, 안 해요? 이 세상에 장가게 같은 아름다운 것이 수만 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화두를 들어가지고 깨쳐도 해탈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화두를 100만 개를 깨쳐도 그 착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탈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두를 안 깨쳐도 이 집착이 사라지면 뭐가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탈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화두를 깨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기쁠 것이 없다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모든 형성된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아까 편에 얘기했죠.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다 무상하다. 모든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5가지 감각기관에 인식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본질, 그런 해체된 상태, 해탈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인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식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상하고 무상한 것들은 그 모든 것은 집착하면 괴로움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번째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요? 호흡의 들숨과 호흡의 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림의 생각을 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건전한 생각, 건전한 산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증장시켜야만 되는 것이고 이 10가지에 반대되는 거, 이 반대되는 거 그것은 이제 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요 비슷한 것이 산야숫다, 상경이라고 하는 대선. 이것도 역시 안구따르니까야 5권에 있는 105번에 있는 그런 이제 경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앙구따라 니까야 108번이고 지금 이 상경은 앙구따라 니까야 105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서로 이제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이 산야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의식이 생겨서 수상행에 집착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리마 아난다 숫다, 그 다음에 상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10가지의 건전한 sorry. 10가지의 건전한 것에 대한 생각, 이 건전한 그 생각은 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은 불건전한 생각이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나가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4가지의 상나가정, 무상한 것을 영혼으로, 그 다음에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참나가 아닌 것을 참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4가지의 잘못된 뒤집혀진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되어 온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의 인식의 발생 과정, 건전한 생각과 불건전한 생각, 건전한 생각은 하고 불건전한 생각은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센터가 뭐냐면은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하는 신수신법에 대한 4가지의 념을 하는 것, 사념처를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산야를 키우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번 주에 우리는 다 2박 3일 동안 공부를 했었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하지 않은 산야의 끝은 어디냐? 윤회의 길이고, 건전한 산야의 끝은 어딘가? 해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